서산 온금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나선 대형 건설사가 재개발지구 옆에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놓은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투기 의혹 제기에 배후를 추정하면서 언급했던 건설사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121년 전 신생 대한제국의 개발의 밑그림을 그렸고 초기 개발을 주도했던 곳입니다. 지난해 전남 목포와 전북 군산, 경북 영주가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됐습니다. 같은 고민을 갖고 도시재생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 소식을 안동 MBC 취재진이 전해왔습니다. 이번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부동산 관련 보도는 전국 지역 공통사항인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수요일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SBS 보도로 촉발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뜨겁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120여 년 전 신생 대한제국이 개발의 밑그림을 그렸고 초기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신생 대한제국의 개혁 의지가 담긴 신도시가 바로 목포였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897년 10월 1일 부산과 인천, 원산에 이어 네 번째로 개항된 목포.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고종이 경운궁으로 돌아오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시기입니다. 목포 진지를 중심으로 수백여 명이 살던 작은 포구였던 목포는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근대도시의 골격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대한제국은 목포의 조개지역을 설정하고 개항 2년 뒤 바닷물을 막는 해벽 공사를 시작해 초기 근대도시 목포의 매립지형이 탄생합니다. 공매 과정을 거쳐 각국 거류인들에게 넘어간 토지의 도로는 대한제국에서 파견한 네덜란드인 스테든에 의해 격자형 도로 골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를 따라 먼저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 뒤편으로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서 목포만의 특징이 만들어집니다. 도로 안에 들어가서 골목을 보면 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정립이 안 된, 그 정돈이 안 된 그런 도로 골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땅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여기 목포의 어떤 그 토지 이용의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도 돼요. 해방과 전쟁에 이어 고도 성장기에 개발해서 소외된 것도 목포의 근대적 모습이 보존될 수 있었던 원인. 하지만 근대 건축물들이 헐릴 위기 때마다 집단 지성을 발휘했던 목포 시민들의 몫도 컸습니다. 공간 중심으로 새롭게 문화재를 보존해 보겠다라고 하는 문화재청의 새로운 시도와 맞물려서 목포가 가장 중요한 시범 지역으로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생 대한제국의 개혁 의지를 보이기 위한 첫 개항지로서 형성된 근대도시 목포. 목포의 근대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은 이번 관심으로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해 근대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는 전남 목포와 전북 군산, 경북 영주가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됐습니다. 개별 건축물이나 문헌 등 점 단위가 아닌 마을, 거리 등 선과 면 단위로 등록된 첫 번째 문화재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병행되고 있는 경북 영주시를 안동 MBC 조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시 근대 역사문화거리 지구내에 있는 풍국정미소입니다. 나무로 이리저리 떠받쳐진 정미소는 먼지가 켜켜이 쌓인 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지만 지금도 가동이 됩니다. 제가 이 공장을 경영한 지가 약 6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대 어른들 합치면 약 100년이 넘었어요. 정미소와 이발관, 근대 한옥, 교회, 철도 관사 등이 포함된 영주 근대 역사문화거리는 지난해 목포와 군산시와 함께 세 곳이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이곳은 영주의 근대도시 형성과 생활소 요소를 잘 간직한 핵심 공간으로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많은 건물이 있는 건 아닌데 거점별로 한옥이라든지 일제시대 어떤 그 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아주 전망이 밝은 그런 문화재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근대 역사문화거리로 지정된 2만 6천여 제곱미터 일대에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240억 원이 투입돼 다양한 사업이 전개됩니다. 올해는 건축물 기초조사와 종합학술 용역,
사업을 추진할 지역협의체 구성 등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입니다. 구도시민 이 지역의 그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향후에는 관광자원화도 되고 건물 리모델링이나 단순한 경관 정비 등 하드웨어를 벗어나 역사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경우 지속 가능한 문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부동산 관련 보도는 그동안 외면했던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마다 산재한 문화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놨는가 등 그 물음은 다양해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인 목포대학교 김지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대 건축은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종의 그 공간 건축이고 도시 건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하나하나 개별 그 점단위의 그 지정을 벗어나서 면 단위로 그 지역이나 공간으로 지정한 것은 아주 그 긍정적인 지정의 어떤 새로운 그 이 패러다임을 바꾼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 근대 건축에 대한 그 국민의 인식이나 그 정부의 관심이 얼마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화재청에 그 부서가 생긴 것도 그 근대 자산을 다루는 그 근대 분과의 그 부서가 생긴 것도 2000년 초였거든요. 사실 그동안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수백 년, 그 수천 년 된 그 그러니까 전통 건축이라든가 뭐 전통 문화재, 뭐 궁궐이라든가 사찰 같은 데에만 그 조직과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이런 근대적인 것은 아마 그 일제 강점기에 어떤 시대적인 그 암흑기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정부라든가 또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던 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역시 도시재생이란 보면은 결국은 그 주체가 상당히 그 근대 건축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은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닙니다. 그 주체는 문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시민과 소통하고 또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러니까 시민 위주로 되는 그 문화 개발이 곧 그 재생의 핵심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투기의혹 제기와 관련해 배후의 하나로 서산온금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나선 대형 건설사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건설사는 실제로 목포 원도심에 서산온금 재개발지구 바로 옆에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입 시점도 매입 지역도 이상합니다. 김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으로 유달산 서편에 위치한 서산온금지구 20만 제곱미터 부지가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구에 포함된 조선내와 옛 공장 일부 부지가 2017년 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핵심 부지인 2만 6천여 제곱미터의 땅이 문화재로 등록됐거나 추가로 추진되면서 개발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합은 문화재 등록된 면적 일부를 제외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선내와는 추가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는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조선내와의 반대편에 있는 옛 고등학교 부지, 서산온금 재개발지구와 30에서 50m 거리에 있는 데다 현재 건설 중인 해상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곳으로 경관이 매우 좋습니다. 소유주는 모 건설업체, 손혜원 의원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대형 건설사로 서산온금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참여할 예정인 업체의 모기업입니다. 면적은 13,000제곱미터, 용도는 자연녹지로 고도 경관지구입니다. 현재는 3층 건물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용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나타나는 목적이 성립이 돼야지 이제. 이 건설사가 재개발 사업 참여를 추진한 시점은 2017년 8월. 시공사로 참여를 앞두고 3개월 전인 같은 해 5월에 해당 재개발지구 바로 옆에 있는 땅을 미리 사들인 겁니다. 때문에 문화재 지정으로 재개발 면적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당초보다 낮아진 상황에서도 시공사 참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이 매입한 땅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옛 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회사 차원에서 아직 정한 건 없으며 손혜원 의원의 의혹 제기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정직 계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게 저희도 황당한 상황이죠. 그러나 손혜원 의원이 제기한 음모론과 상관없이 재개발 사업 참여 시공사가 바로 옆에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왠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포 큰손으로 알려진 정모 씨는 목포에 왔을 때 안내를 해주고 조카 건물을 소개해준 분으로 정 씨를 1년 사이에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대역사 문화공간 투기 의혹 제기와 관련해 조선내화 부지 근대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목포 서산온금 재개발 사업 시공사 참여업체 배후설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 일이 터지니까 저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때 무산이 되었던 것은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시작이 된 게 바로 저에 대한 취재와 시간을 거의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민주당 전남도당은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 문화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목포는 호구라는 지역 비하성 막말을 한 데 대해 목포 시민에게 공개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용기 의원이 어제 당 원내대표 중진회의에서 한 발언은 자유한국당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지역 비하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 창업농을 추가로 선발합니다. 지난해 239명을 선발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173명을 뽑을 계획인데 3년 차까지 지원되는 영농 정착지원금은 영농 경력에 따라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 자금으로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재래식 노동집약적 양식 방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시범양식장 조성사업 유치에 전라남도와 부산시, 경상남도 등 3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신안 새우양식단지를 신청한 스마트 양식은 올해부터 3년 동안 국비 등 400억 원을 투자해 첨단 정보통신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양식에 접목해 양식장 수질과 수량, 양식생물 생육 상태 등을 원격 관측,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해남군 수협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어민조합원들과 함께 이룬 성과로 만성부실관리조합, 이른바 적기시정조치조합의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1월에 새 건물로 둥지를 옮긴 해남군 수협이 지난해 42억 7천만 원가량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0년 누적 적자는 210억 원. 그전에 이미 수협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3년 무렵부터 부실조합을 뜻하는 적기시정조치조합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남군 수협은 지난해 결산에서 마지막 남은 결손금 42억 원을 정리해 20여 년 만에 7천여만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해남군 수협은 경영 정상화 전략으로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사업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동반 성장을 계획했습니다. 수산물 냉동보관시설 확충을 통해 김 자반과 마른 김 예약 판매 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복 군납 사업으로 생산어민의 안정적 활로를 확보하는 등 경제사업 분야를 넓혀갔습니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최초로 국비 20억 원을 받아 양식장 관리선과 선회기 20척을 건조해 조합원들에게 임대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도 3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대료가 더 이렇게 거치는 대로 더 많은 배를 지어서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전국의 적기시정조치 조합은 9개이고 이 가운데 해남군 수협 등 3개 조합은 올해 관리조합에서 탈피할 전망입니다.
수협중앙회는 다음 달 중순쯤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적기시정조합에서 탈피한 수협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재단법인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난해 5월과 6월 전남 초중고생 3,8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 실태조사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2.1%였습니다. 결혼 후 출산과 관련해서도 57.1%는 아이는 필수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9.1%는 공동 가사 분담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신흥동 주민자치회, 신흥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우성아파트 부녀회, 김용태 씨, 김철희 씨, 허궁희 씨, 상태도에서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목포 MBC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농협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5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몽탄 졸음쉼터 인근에서 유리창 등을 적재하고 달리던 화물차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개 차로가 통제돼 다소 정체를 빚었으며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암 나불도에 자리한 한옥호텔 영산제가 여수 오동제에 이어 삼성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한옥호텔 3등급은 관광호텔 5성급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전남 최초 한옥호텔인 영산제는 21개 객실과 홀례청, 전통문화체험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올해 처음 개설된 첨단 운송 기기 시스템 등 4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120여 명과 현장 기업 간의 채용 계약이 이달 29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입생들은 1학년 때는 학생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2에서 3학년은 취업 후 재직자 신분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완도군이 한전 변환소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반대 입장을 한전과 국회에 공식 전달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할 범대위 구성을 추진합니다. 한전은 지난해 완도 제주 간 해저 송전선로와 직류 변환소 건립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에 따라 중단한 상태로 완도군은 의회, 사회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인 범대위에 한전 측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제철을 맞은 흑산홍어 어획량이 지난주부터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안군 수협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21일 각각 3,300마리와 2,700마리가 위판에 올려져 경매를 이틀씩 이어갔고 위판 가격은 8kg에 7만 원 정도 떨어진 20만 원에서 2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업체 1회 단속을 기준으로 오는 28일까지 점검에 나서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특산물 위주로 이루어지며 음식점은 소, 돼지, 닭고기와 쌀, 배추김치 등 8개 품목으로 한정됩니다. 비리와 말썽이 끊이지 않았던 강진의료원 신임 원장에 산부인과 전문의인 정기호 전 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이 선임됐습니다. 전남도 의원과 영광 군수도 지냈던 정기호 원장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예방적 건강 증진 강화 등을 통해 추락한 의료원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체육계 전반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과 폭력 예방교육 운영 실태 현장 점검을 지방으로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시도체육회, 지방자치단체 운영선수단 등 공공기관과 체육대학, 체육고등학교 등으로 기관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전체 토지의 84%에 달하는 485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과 위성 영상, 현지 답사를 통해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한 뒤 이의 신청을 받아 7월에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 지역에 대해 공시지가를 분양가격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래가와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